자,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를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물론 어제는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넘어가서 네. 이제 천스탁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게 됐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어제는 하락했지만 그저께 사상 최고치 중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과정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3,2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정말 요란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상승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이른 그러한 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조금은 이전에 사상 최고치 만들었을 때하고는 다른 양상이란 점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투자 구루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투자는 지루해야 진짜 돈 번다.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런 거라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장의 어떤 그 열풍, 그러니까 열풍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사상 최고치 돌파했을 때는 언제나 흥분과 과열이 그래요? 예, 함께 했었습니다. 뭐 단적으로 우리 불과 3개월 전인 네. 예, 1월장을 생각해 보시기만 하시더라도요. 그때 뭐 증권사들이 뭐 하루에 계좌가 6만 개를 만들었다라는 증권사도 있을 정도였고, 네네. 그리고 증권사 콜센터는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였어요. 자, 그만큼 사람들의 열기가 불과 3개월 전에도 있었고, 더 멀리 가보면 2007년에는 증권사 객장마다 네. 아침에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섭니다. 그때 당시에 펀드 가입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뭐 더 옛날, 아주 먼 옛날로 가면 1989년에 주가 지수 1000포인트 넘어갔을 때는 말도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렇죠. 예. 자, 그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예요. 4월 이번에 주가 지수 3,200포인트 넘어서 사상 최고치 만든 그저께 보게 되면 보통은 제 전화에 불이 나야 됩니다. 네. 제 지인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아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좀 저를 귀찮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냥 친구가 떨어지신 거 아닐까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1월 달에도 너무 힘들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중 심리뿐만 아니고 휴먼 인덱스 모두가 고요하고 이러한 현상이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열기는 좀 조용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열기가 조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의 상승이 견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군중 심리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급락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용하게 상승했다라는 점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자 이제부터는 좀 변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1월 증시 떠올려 보시면요, 하루에 증시 등락률이 네. 3 내지 뭐 5% 장중 고점 네네. 저점이요.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증시 장중 등락률 보시면요, 그냥 아침에 딱 주가 지수 보고 장 마감해 보면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네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장중 등락률이 0.5% 내외 그 정도로 작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군중 심리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오면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그제 이후 그제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면 이 변동성은 다시 커질 거라는 전망일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네. 진짜 결론은 후반부에 있고요. 네네.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종합주가 지수하고 제가 참고하는 변동성 관련한 네. 일간 등락률 절대값의 이동 평균선이라는 지표를 네네.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자료가 지금 네. 예. 보여주실 지금 겁니다. 화면상에 네. 나오고 있는데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1월 달에 크게 증가했던 장중 등락률의 변동이 최근에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보이는 선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그저께 강한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저 때부터 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인 시장에서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러네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변화가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객 예탁금의 증가는 이해가 돼요. 약간은. 근데 코인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이게 좀 이질적이죠. 네네. 예. 그런데 예전 같으면 2018년 그때 당시 가상화폐 광풍 때 같으면 이게 커피잔 속의 태풍 네. 이어가지고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서 뭐 급등하든 폭락하든 맞아요. 증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증시의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최근에 많이 넘어갔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자, 1월 증시 조정장 이후 주식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대규모로 네. 투자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어 왔었어요. 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던 개인 투자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네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네. 이게 어마어마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자금하고 가상화폐 자금하고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가상화폐로 넘어간 자금의 성격은 주식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활동했던 자금. 네네. 올리려면 팍팍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팍팍 떨어뜨리는 그런 자금 성격이 있거든요. 그 자금이 넘어갔었는데, 자, 이제는 좀 돌아오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화폐 가운데 예를 들어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일주일 만에 180배가 오른,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보니까 뭐 몇십 분 만에 뭐 만 배였었나요? 10만 배였었나요? 뭐 아무튼 엄청나게. 그렇게 오른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자금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여기선 거의 다 나올 건 나온 것 같아. 이 정도 올랐으면 뭐 180배가 갔던 게 뭐 1000배 더 오르겠어.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우리 증시로 좀 돌아올 것 같다는 예상이신가 보네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이제 군중 심리를 대략적으로 네네. 아시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군중 심리의 임계치를 넘어간 게 아닌가,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도지코인이 급등했다라든가, 그렇죠. 네. 뭐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승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올 초와 작년 하반기에 스펙 열풍이 불 때도 어느 순간 되니까 이거 갈 만큼 간 거 같은데라고 얘기하셨던,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군중 심리가 임계치에 이르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김을 빼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 주말 전후로 해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의 가상화폐 가격들이 네네. 조금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하락 추세가 확실히 보이고 있고, 네네. 그런데 우리가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자금들, 가상화폐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증시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 가상화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모멘텀이 끝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중의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좀 이거
깜짝 놀랄 정도로 네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금융투자협회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 6조 6천억이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화면상의 자료가 제가 엊그저께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 그저께 발표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객 예탁금인데 네. 저 오른쪽이 75조를 넘어가서 이거 뭐 어떻게 참 깜짝 놀랄 네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때 저 상승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네. 저 상승 추세가 혹시 IPO 물량 후에 네. 공모 청약 후에 환불된 돈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라고 하기에는 며칠 연속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음. 혹시 이게 배당금 때문이 아닐까?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매일매일 조원 단위로 유입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발표된 거는 6조 원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관망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던 가상화폐 시장에 쏠렸던 자금 중에 조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좀 이제 좀 하락 추세가 보이니까 증시로 넘어온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진짜 이 분석이 정말 맞다면,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뭐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원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셨던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자금이 넘어왔을 때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 매우 공격적이죠. 네네. 주식 시장이 10% 상승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면 괜찮지. 그렇죠. 네. 예. 하지만 가상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은 10%면 애들 장난하나? 뭐 그렇게 느껴지실 정도죠. 네, 조금 예. 올랐어 이러면서. 뭐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한 10배는 올라야지. 네네.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한 2, 3개월 봤던 변동성은 잊어야 될 정도로 강한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이 뭐 꾸준히 개인의 매수세도 있고 했다 보니까 넓은 종목들이 최근에 네. 소형주들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또다시 폭증했기 때문에 자, 넓게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넓게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그중에 차별화되면서 팍팍 튀는 종목들이 네네. 생기게 될 거예요. 그 팍팍 튀는 종목은 또 대책 없이 상승하는 일들이 네네. 벌어질 거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에 봤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 종목들만 오를 것인가? 그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형주가 아닌 오히려 조금 더 작은 기업들 쪽에서 예, 팍팍 튀어오르는. 네. 예,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말 예상하지 않은 종목이 일방적으로 자금이 쏠려서 올라가는 일이 향후에 벌어지지 않을까. 시간 얼마 안 생각됩니다.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넓은 종목군에서 상승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그런데 어느 종목이 정말 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튀어오를지는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종목을 꾸리실 때 대형주의 안전한 종목보다는 좀 중소형주에서 좀 뭐랄까 이 모멘텀이 붙는 종목에 네네. 투자자들이 자금이 몰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승 각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럴 시장 환경을 좀 예상하고 이제는 앞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네요. 모멘텀을 알겠습니다. 좀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